안녕하세요. 꿈쌤 백수연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것만은 알고 가자 마지막 3탄. 오늘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하우 어떻게 하면 한 해 동안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주요 활동별로요. 선생님이 3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운영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운영위원회의 핵심 역할이죠. 모니터링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선생님이 모니터링을 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설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시설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모니터링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니터링은요, 감시 활동이 아니에요. 대부분 모니터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시설 모니터링을 쭉 했어요. 쭉 순회하면서 여기에는 뭐가 좀 부족하네, 이런 점은 보완했으면 좋겠어 라고 열심히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런 점이 문제점이 있어요, 좀 바꿔주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지적만 한다면 과연 우리의 모니터링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모니터링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제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해결 방안을 찾을 때요,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직접 해결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과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시설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모니터링의 과정을 잘 기록해 두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잘해서 모니터링 의견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홍보 같은 거 할 때, 다이어트나 막 몸짱 같은 홍보를 할 때, 광고를 할 때요,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광고를 많이 하죠.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니터링을 제안하기 전에 비포 사진과 모니터링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어 라는 애프터 사진을 증거자료로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설장님과의 간담회를 한다거나 담당 선생님에게 같이 선생님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안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3번째 선생님의 팁인데요, 모니터링 결과는요, 보고가 아니라 변화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시설장님들에게 보고하려고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죠.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안을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후속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로 모니터링 했는데 우리가 제안한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서 변화하는 모습을 딱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요, 정말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청소년 시설이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 행사에 대한 운영 팁입니다. 청소년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두 번째는 이게 실현 가능한 걸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거, 원하는 게 뭔데? 이 3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를 행사인지 여러분들 타겟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기획을 해서 청소년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지 중고생을 할 건지 아니면 성인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기획행사 내용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성, 우리가 어떠한 행사 부스를 운영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재료가 50명만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막 100명이 오면 어떡해, 그쵸?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의 인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실현 가능한 인원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기획하는 행사가 실제로 우리 청소년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끝나는 걸까? 우리가 왜 이 행사를 기획하는지에 대한 목적, 목표를,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기획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정기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획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기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바로 회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회의에 오기 전에 꼭 우리 회의가 왜 어떤 목적을 갖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목적성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자, 몇 월 며칠 날 회의하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라고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회의에 오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 회의를 단순히 참석만 하게 돼요. 선생님이 참석과 참여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내가 단순히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회의 시간에 참석을 해서요, 내가 무슨 회의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아무런 발언도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청운이 활동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출석 체크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참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오늘 회의가 이런 회의를 한다고 그랬지? 그럼 나는 이런 의견,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최소 한 번 이상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이 활동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회의를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영 팁입니다. 바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간의 에티켓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요, 바로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이 운영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모두가 리더가 돼서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운영위원회 활동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 학년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빠지면 괜찮지, 아니면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소중하구나, 진짜 네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라고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응원, 격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할 때는 공동체 활동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서로의 의견을 공감해주고 존중해주세요. 모니터링이나 기획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아니지 라고 너무 쉽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마 용기를 내서 그 말한 그 친구에게는요, 상처가 되거나 의기소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발언을 하면은 그래도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렇겠구나,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 그리고 설령 누군가 나의 의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한다거나 비판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쿨하게 그래,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 라고선 조금 더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갖는다면 정말 멋진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동기를 스스로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회는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펙 쌓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와 같이 함께 배려하고 협력,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활동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스스로에게 한 해의 마무리, 이 활동이 끝날 때쯤 나 정말 열심히 활동했고 나 스스로 너무 나에게 자랑스러워, 내 스스로가 너무 기특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1편, 2편, 3편 동안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왜 존재를 하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팁까지 알려드렸어요. 청소년 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청소년 헌장의 첫 구절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선택한 여러분들은요,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선택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청소년 운영위원회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선생님이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선생님 믿을게요. 아셨죠? 자, 그럼 지금까지 꿈쌤의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위한 사전교육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화이팅!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하세요. 안녕!